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풍족하고자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분들이라면 더더욱더 챙기면 챙길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지니고 다니셔야 될 것들, 현실적인 물건이기도 하고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30대를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립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 다음 40대에 대한 것을 불혹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 50대가 되면은 뭐죠?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30대 이립, 뭔가를 세운다라는 건데 마음의 뜻, 삶에 대한 포부, 어떤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들을 이제 바로 세우는 다짐의 단계를 30대에는 이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40대 불혹, 미혹되지 않는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내가 바로 세운 마음을 뒤흔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40대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쭉 잘 유지하게 됐을 때 50이 되면은 지천명, 그때 돼서야 이제 하늘의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잘 깨닫게 되는 나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로서 구분을 해놓긴 하셨지만은 저는 이건 우리가 마음 먹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70대라고 해도 다시 새롭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고 뜻을 세운다면은 30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로 세우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살아가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무탈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이 미혹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것 첫 번째는요, 자, 말입니다. 말. 특히 말투. 우리가 말투라고 하죠. 말투라고도 하고 뭐 버릇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거는요, 격식 있는 그 말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가지는 거라고 해서 물건을 생각했는데 말투라고 하니까 김샌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건은 이따 하나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리긴 할 건데, 물건보다도 우리가 더 가지기 힘든 걸 제가 얘기 드려야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격 있는 말투, A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말투가 진정 격이 있는 말투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제가 통화하고 또 직접 만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격이 높으시고 정말 진짜 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참 상대방을 편안하게 말씀을 하고 그런 말투를 가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나이가 들었는데 저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돈이 많고 막 치렁치렁 막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내려가지고 입 자체는 정말 더러운 이야기들, 더러운 말들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격 있는 말투라고 하는 거, 참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격 있는 말투를 쓰는가 라고 반문을 했을 때는 아닌 경우도 참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말투 자체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말투냐면은 그 손님을 만나라든지 외부인을 만날 때는 그리고 또 조금은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대할 때는 가장 편안한 상태, 그리고 가장 어릴 때부터의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무심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격을 지켜서 말을 해야 진짜 말투지,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당연해야 되는 거고, 낯선 사람에게도 무례하게 한다, 이제 그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늘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격이 있는 말투로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풍족하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집입니다. 집.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쨌든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없는데 무슨 내 집이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집은요,
물론 절대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 땐 집을 못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다라는 거죠. 뭐가 그렇지 않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경제력을 끌고 와가지고 집을 사는 거, 소위 말해서 영끌로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영화에 보면은 84제곱미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영화가 공개가 됐는데요. 저도 그걸 봤는데 참 한국인들의 그 집과 관련된 모습, 부정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영끌을 해가지고 억지로 집을 사서 들어가다 보니까 보기에는 번듯한 진짜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막상 집안에서는 이제 그 관리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에어컨도 못 켜고 막 이렇게 땀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의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에이 영화지 현실이 뭐 그렇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뢰인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누가 봐도 선망의 대상, 정말 좋은 아파트,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진짜 관리비가 무서워가지고 못 틀고 진짜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집에 산들 내가 집안에서 가난하게 살면은 결국 나는 가난한 삶이 아닐까요? 또 물론 이렇게 뭔가 줄이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몇 년 정도 이렇게 딱 고생을 해가지고 또 좋은 집으로 점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계속해서 점프를 한들 결국 우리는요 3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7억이 된다고 하면은 이 7억을 마련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집을 사게 되냐, 또 빚을 내서 10억짜리를 사게 될 겁니다. 즉 또 10억 안에 계속해서 빚을 남게 되고, 또 그 다음 만약에 10억이 된다고 해도 또 빚을 내가지고 또 20억 아파트를 사게 될 겁니다. 아유 빚이라도 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삶에 있어서 질이 그렇게 나아지는지 아닌지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똑같아요. 누가 보기에는 삶이 나아지는 것 같겠지만은 결국 세금만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자녀들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또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생활비 나가야 되고 하니까 돈이 모이질 않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40대 정도 되시면은 이제 자가를 마련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련하신 분들도 많고 하실 텐데, 앞으로 변화무쌍한 시기를 맞이할 지금의 시기에 봤을 때 과연 너무너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지금의 내 행복들, 이 가족과 누릴 수 있는 그 풍족함을 과연 저버리고 미래를 생각한 것이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뭐 마치 욜로족처럼 오늘 쓰고 죽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분명히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선택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남들의 가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입된 가치가 맞는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시고 돌이켜보고 새롭게 바꿔버리면요 삶이 진짜 평안하고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신 분들은 분명 오늘 깊은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자 이제 물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가 좋으냐면요 향수를 하나 가지시면 좋습니다. 사실 향수 이전에 뭐죠? 향기라는 것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향기를 가지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향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중한 배우자, 소중한 애인, 내 소중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향수를 한 번쯤 선물해 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자든 여자든 혼자 또 오래 살다 보면은 그 특유의 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특히 집을 관리 못 하시는 분들, 집을 잘 관리 못 하시는 분들 가게 되면.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20대인가 30대 초반에 40대 중반쯤 되시는 그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의 방에 집에 가게 됐는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은 냄새가 참 그랬습니다. 진짜 이게 혼자 사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그 강렬한 냄새가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는데요. 뭐 냄새 나는 게 그게 문제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뭐 냄새 좀 나면 어떻습니까? 쾌쾌한 냄새도 아니고 더러운 냄새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 외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맞닿아 있어야 되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향기를 가져왔는데, 이런 향기는 밖에서 나오는 향일 수도 있고 내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속에 병이 나게 돼 있고요. 속에 병이 나면서 저절로 입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신기하죠. 사람 몸이라는 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참 천지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생각도 그렇고 외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남을 배려한다라는 차원에서 향을 뿌리고 나를 관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향수라는 의미,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30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40대에 들어서시고 또 이렇게 지나신 분들 보게 되면은, 이제 가정을 꾸린 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더 많죠.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녀도 있고 막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은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공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자꾸 뭔가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텅 비게 되고, 알고 봤더니 내가 우울증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 풍수 인테리어 영상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을 텐데,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집에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되고, 이 공간이 허락이 되지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만의 뭔가 속을 돌아볼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노트 혹은 뭔가 SNS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SNS는 사실 딴 것들을 볼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보다 보면 또 화나고 뭔가 소외감 들고 자격지심이 들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그 노트 하나도 참 괜찮습니다. 노트 혹은 내 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라도 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이 둘인 그 아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41세 된 그 아빠는 열심히 생활을 하고 막 가족들하고 또 주말에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계속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가지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딸들에게도 얘기하고 아내에게도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좀 공하고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토요일만큼은 내가 혼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동의를 또 해주고 격려하면서 내가 토요일 하루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시간을 얻게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교회에 나가서 어떤 커다란 카페에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동네에 그냥 편안하게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대체 뭐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난 진짜 가만히 있는 거 못하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못하는 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울에 질 확률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에너지가 소진되면 결국 다 사람은 방전되면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조금 충전이 되면 또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미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휴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정을 했으면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온전히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하나 딱 시켜놓고 그냥 내가 요 2시간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핸드폰도 안 쳐다보고 그냥 밖에 멍 때리고 있으면서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쉬는 공간들, 이제 쉴 휴자죠. 이 쉬는 공간들을 마련을 해 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삶이 더 풍족해지고 만족감이 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더 행복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물건들에 집착을 하는 것은 뭐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이 형자, 모양 형자에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모양 형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모양,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이 모양 형자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도 있지만은 이 모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의자죠. 그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알아야지 진정한 의미로서 상을 챙기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채널이 다른 게 뭐죠?
어디 외부 채널이라든지 다른 막 이렇게 짜집기 된 채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제가 물건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방법,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생각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채널이 특별한 이유인 거고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 삶이 나아진 이유도 그런 겁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외적인 물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밝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